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아트월드 21 TV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배희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인사동에 있는 그 조용 갤러리라는 곳인데요. 지금 그 한국 미술 산업을 위한 팬덤전을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전시의 마지막 날에 좀 그 한국미술협회의 어떤 문제점을 진단하는 그런 긴급 진단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우리 그 이병국 후보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또 한국미술협회 회원들을 위한 미협의 어떤 역할들을 후보님으로부터 한번 좋은 의견이나 뜻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국 후보님의 어떤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오리엔탈 아트 그룹 우리 배희건 대표님께서 초대를 해 주셔서 또 우리 한국 미술의 염려와 또 걱정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하는 이런 훌륭한 자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 봄이 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봄이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지, 그러나 아주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또 경이로운 계절 봄이 우리 옆에 또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미술협회는 1961년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공정하고 또 투명한 한국미술협회가 돼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걱정과 염려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미술협회의 어떤 이런 사항들, 우리 배희건 우리 대표님께서 진행하신 데에 잘 답변을 성실히 토론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토론의 어떤 뭐 간단한 개요는 그 이광수 전 회장님의 어떤 그러니까 선거 후보 시절에 선거했던 내용들, 그리고 왜 지금 이광수 회장님이 대법원으로부터 회장직에 무효 소송이 나왔는지,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미협에 한 뭐 40년 이상 몸을 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미술 기획을 하는 입장이고 미술 행정에 조금 어떻게 보면 깊이 그 개입되어 있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협에 돌아가는 그런 행정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깊이 개입해서 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회원들은 오히려 더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광수 전 회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그 무효 소송이 났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강수 이사장님은 제 25대 한국미술협회 2021년도 1월 16일 날 모바일로 선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예, 우리 한국미술협회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직접 선거를 하게 됐고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 간접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에서 우리가 2001년도 1월 31일부로 제19대 각석순 이사장님 때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004년도 1월 4일 날 제20대 하철경 이사장님 당선 때 우리 장춘체육관에서 직선 선거가 했습니다. 직접 선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리 회원들의 전체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투표하고 그다음에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작가님들의 어떤 만남에 어떤 하나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이었고 그러므로 해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또 기성세대 우리 순수한 미술 단체가 기성세대에 본받아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웅장한 총선을 해야 되는지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국에 지역적으로 각 후보들이 대형버스 한 30대씩 하면은 4명이 나오면 한 120대가 장축체육관으로 모여지는 거. 그럼 대형 현수막이 장축체육관 이면에 국밥집이고 뭐 식당, 야외 식당 모든 것들이 형성되면서 엄청난 그 새해 1월 4일 날 그 추운 날에도 그렇게 뜨거운 열기 우리 함성을 들어볼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지만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간접 선거로 인해서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은 직접 선거 이후로부터 한국미술협회는 2패, 3패로 나누어지고 분열이 있게 되고 서로가 불신하는 어떤 그다음에 또 사회로부터는 이 격리되는 그런 어떤 현상의 미술협회가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직접 선거 투표를 하다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제25대 2021년도에는 1월 16일 날 이강수 이사장 때는 모바일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바일 간접 선거로 해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돼서 이강수 이사장이 다득표로 인해서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 해 3월 달부터 소송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소송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원고와 피고 측이 있는데 원고가 허피로 양승모 이 두 분이 원고고 피고는 한국미술협회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계속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거를 소송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한 휴대폰, 모바일을 포렌식 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깨어보자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또 가서 또 투쟁도 하고 데모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상방간에 뭐 명예훼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공탁금 반환 소송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은 또 소송들이 또 있었고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이게 뭐 승소하고 기각하고 뭐 또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해결이 되면서 큰 모바일 이게 2년 가까이 끌어다가 모바일은 직접 선거는 비밀이 보장되는 겁니다.
겁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예. 누가 생년월일 전화번호 몇 번을 찍었는지 마킹이 돼서 전산으로 쭉쭉쭉쭉 나오게 되면은 다 나오게 되죠. 누구가 몇 번 찍었구나, 누구는 몇 번 찍었구나. 그래 그 표수를 시알리면은 전체 표수가 맞는 거예요. 숫자가 공개된 숫자가 맞는지 이게 이제 원고 측에서 바랐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것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보여주는 순간 범법이 되는 거고 그 비밀 보장을 어기는 거고 헌법을 어긴다는 어떤 그런 어떤 걸로 돼갖고 이분들이 2023년도에 바꿨습니다. 소장 변경을 한국미술협회 총회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선거는 무효다라는 어떤 걸로 변경 소장을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3년도 그 미협이 무효를 그러니까 예. 이 원고 피고 측에서 예, 무효를 원고 측이 소장을 변경해서 원고 측 예, 했고 피로 씨하고 미협은 이제 양승모 씨.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1심이 2024년도 2월 2일 날 2월 7일 날 2024년도 2월 7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 전에 한국미술협회의 어떤 안일한 대응과 또 무능한 대응력으로 해서 이걸 법률적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조기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봐야 되겠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합의를 보고 쌍방간의 원고 피고가 보고 우리가 자동차 작은 사고라도 났을 때도 원고 피고가 합의를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 사건은 무마를 하는데도 이거 엄청난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 어떤 소송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별로 개의치를 않고 너는 너들대로 해봐라. 우리는 승소할 거다. 라는 쪽으로 진행을 해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질질 끌고 대립적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면서 2024년도 2월 7일 날 1심 판결 선고에서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 네, 1심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정족수가 부족하다, 총회에. 그런 어떤 원인이 돼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국미협에다가 판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못했어요. 그걸 이제 위임장을 제출한 거, 그걸 이제 자료를 뭐 사본이든 원본이든 보자고 얘기하니까 우리 사무부에서는 그만큼 행정적인 미숙한 탓으로 인해서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사는 자료가 부족하고 또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사 총회 성립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무효, 당선 무효라는 어떤 판결이 났다고.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아트월드 21 TV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배희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인사동에 있는 그 조용 갤러리라는 곳인데요. 지금 그 한국 미술 산업을 위한 팬덤전을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전시의 마지막 날에 좀 그 한국미술협회의 어떤 문제점을 진단하는 그런 긴급 진단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우리 그 이병국 후보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또 한국미술협회 회원들을 위한 미협의 어떤 역할들을 후보님으로부터 한번 좋은
의견이나 뜻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국 후보님의 어떤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오리엔탈 아트 그룹 우리 배희건 대표님께서 초대를 해 주셔서 또 우리 한국 미술의 염려와 또 걱정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하는 이런 훌륭한 자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 봄이 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봄이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지, 그러나 아주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또 경이로운 계절 봄이 우리 옆에 또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미술협회는 1961년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공정하고 또 투명한 한국미술협회가 돼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또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걱정과 염려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미술협회의 어떤 이런 사항들, 우리 배희건 우리 대표님께서 진행하신 데에 잘 답변을 성실히 토론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토론의 어떤 뭐 간단한 개요는 이광수 전 회장님의 어떤 그러니까 선거 후보 시절에 선거했던 내용들, 그리고 왜 지금 이광수 회장님이 대법원으로부터 회장직의 무효 소송이 나왔는지,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미역에 한 뭐 40년 이상 몸을 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미술 기획을 하는 입장이고 미술 행정에 조금 어떻게 보면 깊이 그 개입되어 있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에 돌아가는 그런 행정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깊이 개입해서 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회원들은 오히려 더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광수 전 회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무효 소송이 났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광수 이사장님은 제 25대 한국미술협회 2021년도 1월 16일 날 모바일로 선거를 했습니다. 네, 예, 우리 한국미술협회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직접 선거를 하게 됐고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 간접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에서 우리가 2001년도 1월 31일부로 제19대 각석순 이사장님 때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004년도 1월 4일 날 제20대 하철경 이사장님 당선 때 우리 장춘체육관에서 직선 선거가 했습니다.
직접 선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리 회원들의 전체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투표하고 그다음에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작가님들의 어떤 만남에 어떤 하나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이었고 그러므로 해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또 기성세대 우리 순수한 미술 단체가 기성세대에 본받아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웅장한 총선을 해야 되는지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국에 지역적으로 각 후보들이 대형버스 한 30대씩 하면은 4명이 나오면 한 120대가 장축체육관으로 모여지는 거. 그다음 대형 현수막이 장축체육관 이면에 국밥집이고 뭐 식당, 야외 식당 모든 것들이 형성되면서 엄청난 그 새해 1월 4일날 그 추운 날에도 그렇게 뜨거운 열기 우리 함성을 들어볼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지만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간접 선거로 인해서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은 직접 선거 이후로부터 한국미술협회는 2패, 3패로 나누어지고 분열이 있게 되고 서로가 불신하는 어떤 그다음에 또 사회로부터 이 격리되는 그런 어떤 현상의 미술협회가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직접 선거 투표를 하다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제25대 2021년도에는 1월 16일 날 이강수 이사장 때는 모바일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바일 간접 선거로 해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돼서 이강수 이사장이 다득표로 인해서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 해 3월 달부터 소송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소송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원고와 피고 측이 있는데 원고가 허피로 양승모 이 두 분이 원고고 피고는 한국미술협회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계속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거를 소송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한 휴대폰, 모바일을 포렌식 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깨어보자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또 가서 또 투쟁도 하고 데모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상방간에 뭐 명예훼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공탁금 반환 소송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은 또 소송들이 또 있었고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이게 뭐 승소하고 기각하고 뭐 또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해결이 되면서 큰 모바일 이게 2년 가까이 끌어다가 모바일은 직접 선거는 비밀이 보장되는 겁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생년월일 전화번호 누가 몇 번을 찍었는지 마킹이 돼서 전산으로 쭉쭉쭉쭉 나오게 되면은 다 나오게 되죠. 누구가 몇 번 찍었구나, 누구는 몇 번 찍었구나. 그래 그 표수를 시알리면은 전체 표수가 맞는 거예요. 숫자가 공개된 숫자가 맞는지 이게 이제 원고 측에서 바랐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것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보여주는 순간 범법이 되는 거고 그 비밀 보장을 어기는 거고 헌법을 어긴다는 어떤 그런 어떤 걸로 돼갖고 이분들이 2023년도에 바꿨습니다. 소장 변경을 한국미술협회 총회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선거는 무효다라는 어떤 걸로 변경 소장을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3년도 그 미협이 무효를 그러니까
이 피고 측에서 예, 무효를 원고 측이 소장을 변경해서 원고 측 했고 피로 씨하고 위협은 양승모 이제 씨.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1심이 제 2024년도 2월 2일 날 2월 7일 날 2024년도 2월 7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 전에 한국미술협회의 어떤 안일한 대응과 또 무능한 대응력으로 해서 이걸 법률적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조기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봐야 되겠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합의를 보고 쌍방간의 원고 피고가 보고 우리가 자동차 작은 사고라도 났을 때도 원고 피고가 합의를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 사건은 무마를 하는데도 이거 엄청난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 어떤 소송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별로 개의치를 않고 너는 너들대로 해봐라 우리는 승소할 거다 라는 쪽으로 진행을 해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질질 끌고 대립적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면서 2024년도 2월 7일 날 1심 판결 선고에서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 네, 1심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정족수가 부족하다, 총회에. 그런 어떤 원인이 돼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국미협에다가 판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못했어요. 그걸 이제 위임장을 제출한 거, 그걸 이제 자료를 뭐 사본이든 원본이든 보자고 얘기하니까 우리 사무부에서는 그만큼 행정적인 미숙한 탓으로 인해서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사는 자료가 부족하고 또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이사 총회의 성립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무효, 당선 무효라는 어떤 판결이 났다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무능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다시 또 선거가 주어져서 다음 회장, 이사장이 선출이 만약에 된다면은 25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누가 뭐 때문에 잘못을 했느냐, 그러면 피고가 잘못했는지 원고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또 제3자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파악은 한번 해야 된다.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한국미술협회가 무능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고인의 어떤 주장들에 대한 것을 묵살하고 그다음에 하해 조치와 그다음에 쌍방간 소송을 이제 합의를 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도 2023년도 10월 달인가 제안을 했을 때도 이분들이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부에서 한국미협에서 피고 측에서 거부를 한 사실. 그러므로 해서 2024년도 2월 7일 날 1심 판결이 무효 판결이 났는 거죠. 그러므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미협이 계속 이제 그 시간부터 이제 계속 더 블랙홀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1심에서 그 선거가 무효됐고 또 당선이 무효됐으면 그것을 이광수 회장이 회장단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끝났을 뻔했네요. 근데 네. 그것을 이제 그
3차까지 항고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렇죠. 대법원까지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1년 정도 단시일에 이게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고 측에서는 바로 항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2심에서도 바로 또 9월 며칠이죠? 9월 달인가 해서 2심에서도 우리가 저 맹직무 1심과 동일한 어떤 행위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끌고 오는 어떤 그 자체가 이강수 이사장의 어떤 대응이 좀 뭔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계속 대립적인 어떤 관계로 우리 한국미술협회의 어떤 일들인데 대립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큰 일을 겪게 됐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한간에서 이제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조직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을 그 빌려 도입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니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단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누구라도 선거를 학교에 작은 소규모 학교에도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신고하고 공문 보내면은 그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거 투표함도 빌려주고 기표하는 또 기표 설치하는 그 기구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또 뭐 자료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해줍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정도였지. 그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위탁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 선거를 위탁받아서 할 만한 그렇게 바쁜 그런 그렇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정치계에서 보면은 당에서 당 대표를 선출할 때 그 대개 보면은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그 하곤 하잖아요. 네. 투표를 직접 투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그 의견을 수렴받는 그런 케이스로 그 지금 코로나 19 때 그 모바일 폰으로 이제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 회원들 만 한 6천 명 상대로 해서 투표를 16,000 명. 정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떤 유권자로 지목을 해서 보냈습니다. 한 2만여 명 정도 되겠죠. 2만여 명 정도 되는데 투표 한 수가 16,000여 명인가 투표를 했고요. 거기에서는 뭐 결과는 다투표는 이강수 이사장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모바일 새롭게 이제 체험되는 어떤 부분들이 또 이런 어떤 이 소송에 대한 어떤 원인도 이게 뭐냐면은 이 모바일로 처음 투표를 해보니까 인식 부족인 것 같아요. 네. 인식을 모바일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뭔가 부정이 있다. 그다음 KT에서 뭔가 장난을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떠도는 거예요. 그 저는 뭐 지금도 우리 정치적도 그래요. 뭐 대통령 선거, 총선 뭐 그다음 사전 투표 뭐가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다고 뭐 얘기를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그와 같은 어떤 부분도 이분들의 어떤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모바일로 해서 부정적인 어떤 부분을 저지르고 뭐 그걸 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저 KT에서 자료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누군가가 그걸 조작하고 그럴 어떤 저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뭐
소송 자체도 없어졌고 제일 처음에 모바일 포렌을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 자체도 없어지고 판결 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들 이제 추상적인 어떤 개념에서 얘기가 지금 있고 확실한 거는 총회 성립이 안 되는 그 회원 수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원인을 가지고 이사장 선거는 지난번 모바일 했던 선거는 무효다. 그다음에 당선도 그로 무효다라는 어떤 판결이 나고 그럼 최종 우리 판결이 12월 24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쭉 이런 어떤 법률적인 어떤 부분에서 진행을 해 오면서도 우리 한국미협 이사장 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9월 23일 날 2024년도 그러니까 9월 23일 날 월요일 날 부이사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이틀날 26일 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목동에서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사장단 회의를 할 때는 선거법 개정을 일부 했고 그다음에 그때 부의사장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했는 것을 다음 날 이사회 때 안건을 상정해서 그걸 가결을 시켰습니다. 가결을 시키고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목요일 날 27일 날 26일 날 9월 26일 날짜로 이강수 이사장이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 있습니다. 그주 월요일 날 부의사장단 회의를 했고 수요일 날 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갑자기 선거법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특정인들의 어떤 편파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 구성이 되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부의사장단 회의에서 상정안을 여기에서 올려서 이게 가결이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이사회가 맞느냐 극히 염려스럽다. 혼란이. 그러면 사전에 이사장님들은 출마 예정자를 한번 미팅을 하든지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이쪽 저쪽을 해서 좀 멋있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누구나 상식적인 어떤 가운데에서 기회의 어떤 균등 이런 것을 봐가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이사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마땅한데 편파적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크게 문제가 될 염려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 다음날 문제가 된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1시쯤에 법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강수 이사장은 오후 3시인가 4시쯤에 자기 보따리 다 싸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부이사장 단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들이 다 이제 무효화돼 버렸군요. 그렇죠. 직무가 정지되어 버리니까 이사장이 이제 없어져 버렸죠. 없어졌고 의결은 된 것 자체가 또 이것도 하나의 무효다. 네, 다 무효가 다 되고 그래서 이사장은 이제 집에 가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무국밖에 없는 거예요. 참 무책임한 경우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상호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또 화합적인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서 합의 소당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하고 계속 뭔가
대립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판사님이 봤을 때 이거는 아니잖아,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공정하게 이 사회도 맨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걸 막 밀고 가고 편파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의 부분의 선거관리위원들로만 구성을 시켜놓은 것을 이 사회에 상정안을 올려서 가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극히 염려되고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러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안건 자체를. 그리고 저는 인사동으로 와서 여러 전시장을 다니면서 작가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점심 먹고 오후 1시 몇 분에 이사장 직무정지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 염려가 그거였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났습니다.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봤을 때 국가의 법이라는 것도 어떤 절차적인 정의를 상실하면은 그거는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공정성이랄지 뭐 절차적인 정의랄지 이런 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요즘 뭐 헌법기관이 낸 이런 뭐 정치적인 상황들이 어지럽게 되는 이유도 어떤 절차, 그 국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위협도 마찬가지 어떤 그 위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에 따른 어떤 절차적인 정의 또는 합당성을 상실해 버리면은 그 정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판사님이 그 선거 무효 또 당선 무효를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 이제 원인이 딱 제가 진단하기에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선거가 처음으로 우리 한국미술협회가 60년 동안 생기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이해도가 좀 부족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원인을 또 둘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행부가 좀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능하게 대립적으로 뭔가 화합을 하고 또 뭐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고 봉합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대립적으로 상대적으로 대립해 왔던 사실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러면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전 집행부, 그러니까 이강수 전 집행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을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의도를 했었죠. 네. 예. 그러면 구성을 한 게 아니고 구성을 해서 이사회에 상정을 했고, 네. 예. 그러니까 이강수 전 저기 이사장은 누굽니까? 이사장? 예.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24대는 이범현이죠. 이범은. 예. 그러면 이범은 회장이 약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구성을 해가지고 약간 이강수 그 회장에게 조금 뭐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선거관리위원은 그때 당시에 선거관리위원들은 좀 우리가 이제 한국미술협회가 이 거대한 이 조직력은 갖고 있지만 규모는 있지만 사실 다들 아마추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행정력에 대한 아마추어.
누구나 어떤 작가들이 또는 뭐 어떤 교직에 있었던 분들이 이 이사장이 되어버려요. 그다음에 또는 어떤 핵심이 되어버리면은 그분들이 어마침 자신감 있게 행정력을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느냐. 미술인들을 위한 어떤 이 저의 행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행부의 어떤 이득에 의한 편리함 이런 쪽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 왔어요. 한국미술협회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적인 어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구나라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사무 같은 부분에서는 조직을 행정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고용이 돼야 되겠죠. 사무국에. 그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일반 비전공 또 비전문인들로 구성된 여성 그 직원들이 6명인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사무국 직원이 예, 사무국 직원들이 그래서 그 직원들은 각각의 어떤 전문성이 그렇게 있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부분들 한국미술협회가 1년 내내로 미술 대전을 거기에 중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때부터 9월 말까지 가을까지 이 1년 내내로 이 미술 대전에 대해서 작품 공고, 그다음에 운영위원 회의, 그다음에 작품 접수, 그다음에 심사, 전시, 반출, 시상식 이게 7개의 마디가 있습니다. 7개. 그래서 그런 어떤 미술협회가 이 직원들이 다들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게 1년 내내 하는 어떤 한국미술협회가 조직이 가동이 되고 있다. 이거는 큰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강수 회장께서 이제 무효 소송이 이제 판결이 됐는데 그 이제 대충 이제 그 후보님으로부터 이제 들으니까 어떤 사건인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이후에 어떻게 그 이제 위협이 어떤 정당한 궤도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아주 복잡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면 아직 그 그러니까 후보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선출 날짜도 아직 선거 날짜도 안 정해져 있고 뭐 그 앞으로 위협 회장 선거를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예, 지금 한국미술협회는 지금 불에 펄에 빠져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행으로 지난 그 21일자로 우리 이구성 변호사가 한국미협 이사장 직무 대행으로 또 다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직무 대행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가 출근을 해서 이제 미협을 이제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1월 14일 날 직무대행 조혜섭의 변호사님이 또 첫 선임이 판사로부터 받아갖고 선임이 됐는데 11월 14일 날 선임돼서 이분이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12월 12일 날 첫 임시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목동에서. 그때 이제 그 안이 뭐냐면은 일부 선거의 수정과 선거 정간의 수정과
그다음에 선거를 위한 정기총 이사 61명에 대한 선임권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전국에 175명의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부장, 지회장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0명은 4명, 지난번에 그렇게 25대 때 출마했던 4분한테 각 15명의 이사 선임권을 줬습니다.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4분이 15명, 이강수 후보 15명, 그 다음에 허필호 후보 15명, 양승모 후보 15명, 김형식 후보 15명. 이게 말이 되느냐고. 잠깐요. 예. 그것도 문제예요. 전체 미협 회원들한테 그 공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공지가 그 이후에 됐죠. 그게 결정 나고 이후에. 그 독단적인 행위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우리는 이사 60명을 선임을 이렇게 하고자 한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 합의를 본 거예요. 예, 사무실에서. 그래서 사무실 회의에서 그렇게 합의를 봐서 그것을 이제 법원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치르겠습니다라고 승인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조혜석 직무대행이.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럼 잘해봐라. 그래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승인은 다른 것도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승인이란 것은 그건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그 확정이 아니라 아니 기존에 이제 그 이사장 현재 이사장이 그 권한이 해제가 됐다면 기존에 있던 그 행정부나 아니면 그 지도부에 있던 사람들도 다 권한이 없는 건데 어떻게 그들이 그거를 그 임의대로다가 결정을 해서 대의원을 결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모순점에 12월 12일 날 대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가 이상 반대를 했습니다. 부결됐어요. 당연히. 예. 방금 우리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염려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 부결되고 그다음에 조혜섭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걸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해서 한 3일 뒤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또 다시 무효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안건 상정안 자체도 또 무효가 되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공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2개월 약간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 2주 가까이 돼 가죠. 10일 정도 돼 갔는데 이두성 이사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2월 21일, 3월 20일. 그 후보님 그러면 그 이두성 그 직무대행께서는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죠. 예. 직무대행이니까. 아니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이니까. 직무대행도 그 전체 미협 회원들을 공지하고 나서 직무대행이 돼 있어요. 그렇죠. 공지할 권한이죠.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총회를 총회를 거치고 나서 뭐가 돼 있어야지. 권리 권한 대행이니까. 권한 대행을 누가 임는 저 권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무효화됐으니까 지금 그 대통령이 없는 상태니까 법원에서 그 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성 그 후보를 이두성 직무대행을 이제 이사장으로 이제 임시 법원에서 임시 이사장으로 이제 한 거죠. 명을 한 거죠. 법원이 명을 한 거지. 사적인 생각 같아서는 네. 현재 그 이제 이사장들이 다 폐기됐다 치면 그 전에 이범원 이사장이 다시 임명을 해서 그걸 진행하는 게 옳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현재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사라졌다면
그 전전에 있던 사람이 다시 회의를 해서 그 선거위원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법이라는 게 개입을 그거는 해야 이제 법이 이제 왜냐면은 법이 왜 개입을 해? 이게 그 위협이 위협하고 원고 위협은 사단법이 있는데 왜 그러니까 법이 개입하냐고. 원고하고 소송이 돼버렸잖아요. 무효 판결을 대법원까지는 가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가 돼버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직무대행께서 총회를 소집권을 가지고 총회를 소집해서 총회에서 뭔가 결의되어야지만 뭔가 답이 나올 것 저는 이 같습니다. 진행되는 것도 나 처음 듣는 얘기 모든 게 다 무슨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모든 한번 걸 갖다 회원들한테 주기적으로 다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선거 그 어떤 그 과정도 지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총회 소집 뭐 그 일정이나 뭐 그런 지금 할수 아주 있습니까? 안 나와 있고요. 이두성 우리 현안 대행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조혜석 그 근한 대행이 실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좀 공정하고 그다음에 또 기회의 균등, 그다음에 누구나 다 상식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걸 이제 총회를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도 이사회 60명도 마찬가지로 좀 공평하게 해서 잘 뽑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선거관리위원도 순조롭게 구성을 하고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선거도 이제 그로부터는 이제 공고가 돼서 이제 공정한 선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국가의 법처럼 위협의 정관도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어떤 공정성을 이렇게 상실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조직들은 총회가 어떤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두성 그 대행께서 빨리 총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결의된 내용들이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네, 그게 그 위협이 정상 궤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에 안건 상정안이 있습니다. 상정을 뭐 때문에 총회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안건이 이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 60명 조직이 겁니다. 이사 60명. 이사 60명의 조직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짜고 그다음에 이사 60명을 안을 상정해서 총회를 소집할 겁니다. 네. 그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렇죠. 돼야 그다음에 정상 궤도로. 이사회에서 60명 선임된 분들이 회의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또 조직을 합니다. 우리 정관상에 보면 회칙상에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한 뭐 15분이나 뭐 이내로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이제 그로부터는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에 이도성 근한 직무대행은 이제 총회 상정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사회 구성을 하고 또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은 이제 본 궤도에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쪽이라도 좀 뭔가 마음을 비우고 후보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 예정이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네 분의 여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형성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원에서 전체 큰 서클들이 해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 어떤 해 조직보다도 이 후보의 조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들의 어떤 견해들, 그다음에 또 후보들과 또 만남, 그 후보들의 어떤 것들을 좀 마음을 좀 담아서 합리적으로 합의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후보를 또 배제해 버리고 어떤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간다면은 또 배제되는 어떤 후보는 가만히 안 있겠죠. 억울하겠죠.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또 문제가 부르기가 또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어떤 마음을 좀 비우고 이제는 다시 지난번 권한 대행처럼 뭔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한 번만 다시 삐그덕하면은 또 4개월 갑니다. 또 세월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래 안 해도 이 선거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 다시 빠져버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농담으로 그 후보들이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이 모여가지고 공식화해서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공정하게 가위바위보가 이긴 사람 되자. 그런 퍼포먼스도 한번 진행해보면 재밌겠습니다. 그래. 예술가들이 그런 발상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미업이 지금 어려운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서로 우선에 양보하고 먼저 네. 정상화, 네. 정상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네. 빨리 그리고 나서 어떤 후보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정상화 뒤라고 생각이 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되려면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 합리성, 공평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상식적인 어떤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만이 이 정상화가 찾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후보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네. 그 지금 무효 소송 일어나고 뭐 이렇게 미업이 돌아가는 그 사정을 이제 대충 이해하고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업이 정상화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순서로 그 전에 미업 뭐 이사장단들 집행부는 그러니까 선거철에는 뭐그 공약이랄지 뭐 약속들이 많잖아요. 뭐 청사진을 내놓고 뭐 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근데 그 매번 그 이사장 새로운 이사장 그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똑같은 전철을 밟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미업 회원들이 이제 식상해하고, 그래서 이제 미업에 관심을 무관심하게 되고, 그래서 미업 집행부는 그 어떤 카르텔만 공고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미업은 그냥 그 미업 회원들은 그런 어떤 정부에서 주는 뭐 예산이랄지 뭐 여러 가지 기회 이득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줘버리고 그냥 너희들만 알아서 먹어라, 그런 식으로 무관심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진통을 겪고 나서 미술협회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는 그렇게 미술협회가 이제 새롭게 진통을 겪고 나서 새롭게 이제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면 미업 회원들을 위해서 미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 미업은 우선에 우리 국민에게 신뢰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한국미술협회를 부정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미술협회 전체 회원들은 순수한 작가 작품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건강합니다. 정말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 그분들이 지금 한국 미술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협이라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 하나의 집행부는 가장 집행부에서 1인 독재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1인이 너무 권한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어떤 권한과 권위와 또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술협회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방이고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함께 참여하고 하는 어떤 것들은 허구입니다. 이건 단어일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미협의 조직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성도 없고요. 그래서 한국미술협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인 독재적인 어떤 권한을 이걸 타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독점을 하고 있다. 4만 명이 넘는 어떤 한국미술협회가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미술협회에는 가장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문제가 뭐냐면 미술 대전입니다. 대전을 한 8개월 동안 합니다. 미술 대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반드시 뭔가 개선이 돼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술 대전을 안 하면 제일 좋죠. 한국미술협회에서 제일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국미협이 등용문도 어떤 지금까지 역사를 지켜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대수술을 통해서 뭔가 이 미술협회를 올바른 협회로서 미술 대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미술협회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어떤 언어에 따라서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 복지가 좌지우지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미술협회의 오랫동안의 문제에 대한 것은 1인 너무 독재적이다. 또 누구나 다 함께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또 열려있는 어떤 한국미술협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소통하는 협회가 돼야지만이 좀 뭔가 잘못된 어떤 범죄적인 어떤 부분이 발생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미협은 지금 한국 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이 제로입니다. 그 예산 한 푼 받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산을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지만 투명성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지도 감독 하에 올바르게 협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적인 예산도 없이 행사는 대한민국 미술대전만 쳐다보고 있는 그럼 미술대전은 뭐냐? 우리 회원들의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미술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술적인 어떤 미협에서 주관하는 뭐 청년 작가전, 그 다음에 또 원로 작가전,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여성 작가전, 국제 교류, 뭐 세미나, 뭐 이런 어떤 사업들이 우리 미술인들의 직접 회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협은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을 굉장히 등한시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그런 사업을 할 여력이 없어요. 시간이. 시스템 자체가 미술 대전에만 올인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문제가 있다. 그건 또 고쳐야 된다. 미술 대전은 불과 20-30%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전체 역량처럼 미술협회 운영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그래서 회원들 중심으로 되는 어떤 회원들을 위하는 미술 축제, 미술 문화 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다음 국가로부터 예산을 한 예산당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예산은 투명하게 쓰여줄 수가 있지 않나. 그대로 미술인들한테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미술인들의 건익을 옹호하면서 또 미술인들의 어떤 신뢰 회복을 빠른 시일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한국미술협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오랜 동안 간행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제가 여기서 얘기를 담을 수가 없어요. 뭔가 굉장히 범죄적이고 나쁜 간행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반드시 범죄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어떤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거부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들 부정해야 되지. 그것이 간행처럼 이거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가서는 간용을 베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국의 어떤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미술협회가 또 우리 미술인의 날 이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미술인의 날 행사로 있어야지. 물의 날, 그다음에 또는 뭐 강아지의 날도 있어요. 강아지의 날, 뭐 또 뭐냐, 굉장히 이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도 있는데 미술인의 날은 왜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미술인의 날 때는 대대적으로 뭔가 그 한 주간 정도를 미술의 전폭적인 그 행사를 몰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축제 같은 전국적인 어떤 미술의 축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정부의 예산이 전혀 그 지원을 못 받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예. 25대에서는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전에는 좀 받았습니까? 예, 전에는 사업에 따라서만 받았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이제 조광훈 이사장 때 이제 그 강화문 뭐 축제라 해서 서울시에서부터 받았는지 하여튼 국가가 필요한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일부 받고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 나가는 사업이 있어야 되죠. 한국미협에서는.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제 미술 대전도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미술협회전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미술인의 날도 그 제정을 해서 그 예산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작가관 국제교류전 그다음에 원로작가전 뭐 이런 어떤 전시 사업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목을 정해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을 받지를 않느냐. 물론 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출품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국가로부터 예산을 안 받아도 되겠지만은 다뭐 얼마라도 500만 원이라도 한 사업에 문이나 대전, 그다음에 또 뭐 구상 대전, 그다음에 비구상 대전, 공예 대전, 전통 공예 대전 뭐 이렇게 해서 한 7가지가 이렇게 1년 동안 나누어서 치르게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 한 항목마다 일부라도 받아야 되지만이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예산을 지원을 하면 전체 큰 예산을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 우리가 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부담 들어온 것도 작품 수가 몇 점 들어온 것도 이게 정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한국미협의 예산
베일이 쌓여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예산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도 그래서 뭐 어떤 부정 비리가 조금 그리고 모든 것이 숨어 있고 모든 것이 간행적으로 뭔가 네. 범죄적으로 지금 한국 미업은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픈돼야 된다. 네. 네, 모든 예산은 아주 중요한 공개돼야 되고 몇 명이 출품을 했고 몇 명이 떨어졌고 뭐 이런 것들, 관 몇 명이 출품료는 얼마나 했고 그다음 대관료는 얼마, 이 예산이 나와야 되죠. 요즘 공개됩니다. 모든 것들은. 그렇죠. 예. 제가 그 공적 자금,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예술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봤을 때, 이 공적 자금을 받지 않으면은 그 어떤 나라나 집단으로부터 우리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어떻게든 뭐 500이 됐든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고 하는 장르의 공공성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그 집행부들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카르텔 또는 조그만 그 이득을 위해서 이런 공공성을 포기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인데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 예산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예산이 국가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고요. 문체부에서 이제 문화진흥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서울시 문화재단에도 있고, 각도 각 지자체 지자체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문화 문화예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미술이 어떤 부분이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을 미업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예산만 계속 만들어서 신청을 요즘 컴퓨터로 다 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도 신청하고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꾸준히 하면은 1년에 한 서너 건이 당첨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업을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은 1억을 받으면은 한 3억짜리를 행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1억 줬는데도 3억의 행사를 했다. 그럼 칭찬받고 다음 연속성이 계속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다음 해도 또 예산 또 집행을 하죠. 그럴 때마다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더 큰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 행사 규모는 더 크게 만들고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20몇 년 동안 지역에서 그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안동 안동이 아니고 경상북도 경상북도. 예천인데 예술문화단체 그걸 12년을 했습니다. 1년에 우리가 10억씩 국제교류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예산 지원도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국미술협회에 들어오니까 이건 뭐냐 미술 대전밖에 없어요. 여기 인사동도요 다른 업체들은 가져가지고 행사들을 해. 그렇구나. 인사를 한다. 그렇죠. 근데 그 전통문화 보존회니 그렇죠. 뭐 이런 보존회니 뭐니 해가지고 단체들은요. 식음료 센터 뭐 해가지고 뭐 공짜로 준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예산 타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근데 미역만 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세계에서 상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예, 선진국 국가입니다.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 미역만 지금 1960년대에 와가 있어요. 아직도 그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 문제는. 그 미역 이사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미역 그런 집행부는 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받아내야 되죠. 그럼 한국미술협회는 1년에 한 30억이 넘어야 되죠. 그렇죠. 아, 네, 30억이 뭡니까? 네. 한 1조 줘야지. 이게 저는 아니죠. 30억 정도는 한 1,000억은 줘야지. 분야에서 받아서 제가 예를 들자면은 한국미술협회전이 있더라고요. 예술전당에서 하는 협회전인데 8만 원을 내요. 8만 원 내는데 저도 뭐 수석 부이사장인데 저도 8만 원 내야 돼요. 이걸 다 하청을 줬더라고요. 다른데 기획사에 하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팜플렛하고 뭐 저 작품 DP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8만 원을 내고 제가 작품을 갖다 주고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경기도도 좀 가능해요. 지하철 타고. 그런데 지역에 있으면은 어떻게 부산에서 작품 들고 서울에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작품 전시 다 하고 또 가져 내려가야 되고 이게 택배로 뭐 보내주고 하지만은 그게 또 파손 우려도 있고 굉장히 불편해서 이거는 한국미술협회전이 아니고 뭐 타이틀은 협회제지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서울 지부전도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세 코스로 강원도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부산 쪽으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해서 우리가 운송 차량 전문 회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강원도는 원주에 작품 어디에다가 맡겨놓고 춘천은 어디에 맡겨놓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경북의 대구는 어디에다 맡겨놓고 또 안동은 어디에 맡겨놓고 울산은 어디에 맡겨놓고 부산은 어디에 맡겨놓고 이렇게 마산은 어디에 맡겨놓고 쭉 걷어가면 수업. 그럼 이쪽은 또 저 대전으로 해서 밑으로 논산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전주로 해서 목포까지 해서 쭉 걷어. 그 차 2대만 해서 회사에 그 국가 예산 받아갖고 하면 돼요. 그러면 쭉 해서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DP 하는 사람 DP 다 하고 그럼 다 전시 끝나면 그걸 또 다 포장해서 또 쫙 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걸 돈 8만 받으면서 어디에 쓰는지 지난번에 예술전당에서 매년 하죠. 간담회인가? 네네네네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예 포럼에서 평소에는 미국에 관심이 없던 그 얘기 듣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집중화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요. 제 고향 충청도인데 충청도도 촬영 산맥 이남은 전라도랑 똑같아요. 촬영 산맥 이북은 수도권이지만 촬영 산맥 이남은 완전 전라도예요. 저 고향 논산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망했어요. 옛날 인구 30만, 지금 10만도 안 돼요. 이거 뭐냐면 분과가 되지 않으면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곳이든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금 말씀 집중되어 있으면은 지금 지역에서 모여서 서울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권역들을 묶어가지고 전라도권, 경상도권, 아니 수도권 이렇게 묶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렇죠. 기간을 들었어요. 이때만 이사장 한번 되면 4년 하나요? 몇 년 하나요? 4년입니다. 4년이죠? 그럼 4년에 한 번씩 경상도 부산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는 강서만 하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대전시 한다든지 서울 사람은 가만히 있고 지방 사람만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강서도 가서 하고 부산서도 하고 대전시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선생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중심에 서울만 잡은 말이에요. 지방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앙 집중적인 건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안으로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미술날 행사에 전국적인 축제를 동시다발로 해야 됩니다. 그럼 서울에는 예술전당, 대구는 문화예술회관, 강주는 강주 해관에서 그다음 부산은 부산 뭐 이렇게 강역시마다 크게 해서 거기에서 미술협회전들을 각각 다 하면 돼요. 동시.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이제 분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대한민국 미술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방으로 순회전 하자, 순회전. 그것도 좋은 예, 생각.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강주에서 하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꼭 경기도 그 안성입니까? 네, 안성. 안성에서만 해요. 지금 요즘 최근에. 그래서 또 갈 데도 없어갖고 지금 뭐 굉장히 서울 시내를 못 돌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시상하고 작품 접수받고 전시하고 하는 것들을 광주에서 하고, 그다음 또 다음 해는 뭐 부산서도 하고, 그다음 대구서도 하고, 대전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안 좋겠나? 그러면은 저는 광주시장한테 가서 돈 한 1억만 주세요. 우리 예산 얼마를 좀 달라고 그 받아냅니다. 받았고, 그다음 정부에서 또 예산 받고, 그래서 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직원들은 파견 나가서 출장 나가서 작품 접수받고 거기서 다 하는 거죠. 그럼 강주미술협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한다. 좋은 이런 생각. 저는 미협 사장을 잘 모르지만 저는 미협 옆에 뛰쳐나와가지고 박감미술을 한단 말이에요. 맞았고 제주권 미술을 예. 뛰쳐나와가지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전체가 다 살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내경자 선사가 부산도 4년간 유학생활 했어요. 그래서 네. 부산 사람도 같이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부산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도 심각해요. 제가 말이에요. 부산 미협에 4년 살면서 회원 한번 들어가서 전시 같이 하려고 했더니 저거 130만 원 내라는 거예요. 뭐냐 그냥 가입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가입비가 현재 부천역 회원인데 전학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금액 안 무시하고 130만 원 입비를 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에요. 뭐 잘못한 점은 뭐 정부가 잘못했다면 너무나 중앙 집권으로 되어져 있고 그것을 그대로 지방도 보강하냐 그런 숫자 터지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그 미협이 새로 구성이 되면 뭐 개혁위원회, 혁신위원회랄지 뭐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어떤 기획력 이런 게 뭐 구성이 되겠죠. 예. 이제 그래서 4만 명이 넘는 회원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뭐 어지간한 그 조그만 그 군 단위도 요즘 그 인구가 줄어가지고 뭐 3만을 웃도는 그런 그렇죠. 그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뭐 4만이면 한 군 단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거대 조직인데 정부로부터 예산도 한 푼 안 받고 또 이렇게 그 어떤 비리 또 부패적인 이런 그 집행부의 어떤 이런 카르텔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그 미협의 집행부들이 그동안 정말 미술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정말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그 미술이라는 게 아름다운 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구성이 되고 아름다운 행위들을 하는 그 단체가 이렇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답습한다는 게 대단히 슬프고 그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빨리 그 미술협회가 정상화되어서 정말 미술인들이 혜택받는 또 미술인들이 뭔가를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후보님 이제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우리 한국 미술협회가 우리 한국 국민 속에 사랑받고 이제 신뢰를 회복하고 또 우리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은 또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또 예산도 지원받고 또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창작 활동에 조금이나마 이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국미술협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한국미술협회는 지금까지의 어떤 오랜 간행, 나쁜 간행 속에서 이제는 떨쳐나오고 또는 이제 또 우리 주변의 문화 욕구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한국미술협회가 올바르게 또 품격 있게 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좀 정직하게 한국미술협회가 꾸려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더 시급한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권한대행이 출범이 하는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공정하고 또 기회의 균등과 또 빨리 정상화가 돼서 또 우리 26대 새로운 선거를 맞이해서 이것도 선거가 하나의 또 단순한 선거가 아닌 미술 축제로 미술인들의 축제로 미술인들 만드는 축제로 네. 되는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미술협회가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출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무리 우리 천중 중에서도 마무리 발언 나가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이 기회를 뭐 한 잠깐 드릴 수 있는데 예. 저도 국가에서 지원이 없다는 게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이런 네. 큰 단체에서 그렇다면 그 후보님께서 꼭 국가 예산을 받으셔서 저희 미술하는 그 미술인들에게 혜택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약간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미협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되게 자랑스럽고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네,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국가 진짜 너무 네.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저도 새로우니까 아니 이렇게 큰 단체가 국회의원도 한분 나올 실제로 것 제가 알기도 너무 심각해요. 나라에서 그렇죠.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미술인의 날은 왜 없나 이런 얘기가 했는데 네. 사실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을 네, 텐데 계속 있기는 여기 저 하죠. 현대미술관에 있는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매년 미술 주간이 있어요. 네. 미술 주간 보름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10몇 년 전에 예산이 한 30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기획할 능력이 없으니까 네. 거기 이제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그렇죠, 다 네. 이제 와서 회의는 하는데 자기네들 중심으로 그냥 해요. 근데 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생색내느라고 그거를 광주 비엔날레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같은 기간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네. KTX하고 연결해서 그 기차 그 네, 그렇죠. 요금도 깎아주고 전시장 들어가는 것도 할인해주고 하는 것들을 전국 각지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해요. 서울에서도 하고 뭐 하는데 그게 이제 막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회의할 때마다 왜 미술주간 하는데 미술인들이 모르냐 이거를 미술인들이 모르는 미술주간이라는 거를 네. 매년 수십억씩 쓰면서 그러니까요. 행사를 하는 걸 지금도 이해를 하고 못 있습니까? 하고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네. 그 내용을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알아보고 그때 이제 예. 주장을 자, 한 게 예, 마무리합시다. 전국 각지의 지혜 지구들이 뭐 사생대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는데
그걸 미협을 통해서 한 대 한번 예, 묶어가지고 예, 묶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동시에 그냥 마무리합시다. 참 좋지 예. 않겠냐. 이것으로 이제 네. 그 후보님을 같이 자담회를 했는데 앞으로 한국미술협회가 무궁히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아트월드 21 TV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배희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인사동에 있는 그 조영 갤러리라는 곳인데요. 지금 그 한국 미술 산업을 위한 팬덤전을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전시의 마지막 날에 좀 그 한국미술협회의 어떤 문제점을 진단하는 그런 긴급 진단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우리 그 이병국 후보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또 한국미술협회 회원들을 위한 미협의 어떤 역할들을 후보님으로부터 한번 좋은 의견이나 뜻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국 후보님의 어떤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오리엔탈 아트 그룹 우리 배희건 대표님께서 초대를 해 주셔서 또 우리 한국 미술의 염려와 또 걱정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하는 이런 훌륭한 자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 봄이 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봄이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지, 그러나 아주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또 경이로운 계절 봄이 우리 옆에 또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미술협회는 1961년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공정하고 또 투명한 한국미술협회가 돼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걱정과 염려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미술협회의 어떤 이런 사안들, 우리 배희건 우리 대표님께서 진행하신 데에 잘 답변을 성실히 토론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토론의 어떤 뭐 간단한 개요는 그 이광수 전 회장님의 어떤 그러니까 선거 후보 시절에 선거했던 내용들, 그리고 왜 지금 이광수 회장님이 대법원으로부터 회장직에 무효 소송이 나왔는지,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미협에 한 뭐 40년 이상 몸을 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미술 기획을 하는 입장이고 미술 행정에 조금 어떻게 보면 깊이 그 개입되어 있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협에 돌아가는 그런 행정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깊이 개입해서 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회원들은 오히려 더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강수 전 회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무효 소송이 났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강수 이사장님은 제 25대 한국미술협회 2021년도 1월 16일 날 모바일로 선거를 했습니다. 네, 네, 예, 우리 한국미술협회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직접 선거를 하게 됐고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 간접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에서 우리가 2001년도 1월 31일부로 제19대 각석순 이사장님 때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004년도 1월 4일 날 제20대 하철경 이사장님 당선 때 우리 장춘체육관에서 직선 선거가 했습니다. 직접 선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리 회원들의 전체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투표하고 그다음에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작가님들의 어떤 만남에 어떤 하나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이었고 그러므로 해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또 기성세대 우리 순수한 미술 단체가 기성세대에 본받아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웅장한 총선을 해야 되는지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국에 지역적으로 각 후보들이 대형버스 한 30대씩 하면은 4명이 나오면 한 120대가 장축체육관으로 모여지는 거. 그다음 대형 현수막이 장축체육관 이면에 국밥집이고 뭐 식당, 야외 식당 모든 것들이 형성되면서 엄청난 그 새해 1월 4일 날 그 추운 날에도 그렇게 뜨거운 열기 우리 함성을 들어볼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지만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즉 간접 선거로 인해서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은 직접 선거 이후로부터 한국미술협회는 2패, 3패로 나눠지고 분열이 있게 되고 서로가 불신하는 어떤 그다음에 또 사회로부터 이 격리되는 그런 어떤 현상의 미술협회가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직접 선거 투표를 하다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제25대 2021년도에는 1월 16일 날 이강수 이사장 때는 모바일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바일 간접 선거로 해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돼서 이강수 이사장이 다득표로 인해서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 해 3월 달부터 소송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소송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원고와 피고 측이 있는데 원고가 허피로 양승모 이 두 분이 원고고 피고는 한국미술협회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계속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거를 소송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한 휴대폰, 모바일을 포렌식 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깨어보자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또 가서 또 투쟁도 하고 데모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상반간에 뭐 명예훼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공탁금 반환 소송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은 또 소송들이 또 있었고,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이게 뭐 승소하고 기각하고 뭐 또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해결이 되면서 큰 모바일 이게 2년 가까이 끌어다가 모바일은 직접 선거는 비밀이 보장되는 겁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누가 생년월일, 전화번호, 누가 몇 번을 찍었는지 마킹이 돼서 전산으로 쭉쭉쭉쭉 나오게 되면은 다 나오게 되죠. 누구가 몇 번 찍었구나, 누구는 몇 번 찍었구나. 그래 그 표수를 시알리면은 전체 표수가 맞는 거예요. 숫자가 공개된 숫자가 맞는지 이게 이제 원고 측에서 바랐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것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보여주는 순간 범법이 되는 거고 그 비밀 보장을 어기는 거고 헌법을 어긴다는 어떤 그런 어떤 걸로 돼갖고 이분들이 2023년도에 바꿨습니다. 소장 변경을 한국미술협회 총회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선거는 무효다라는 어떤 걸로 변경 소장을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3년도 그 미협이 무효를 그러니까 예. 이 원고 피고 측에서 예, 무효를 원고 측이 소장을 변경해서 원고 측 예, 했고 피로 씨하고 위협은 이제 양승모 씨.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1심이 2024년도 2월 2일 날 2월 7일 날 2024년도 2월 7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 전에 한국미술협회의 어떤 안일한 대응과 또 무능한 대응력으로 해서 이걸 법률적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조기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봐야 되겠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합의를 보고 쌍방간의 원고 피고가 보고 우리가 자동차 작은 사고라도 났을 때도 원고 피고가 합의를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 사건을 무마를 하는데도 이거 엄청난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 어떤 소송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별로 개의치를 않고 너는 너들대로 해봐라 우리는 승소할 거다 라는 쪽으로 진행을 해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질질 끌고 대립적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면서 2024년도 2월 7일 날 1심 판결 선고에서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 네, 1심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정족수가 부족하다, 총회에. 그런 어떤 원인이 돼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국미협에다가 판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못했어요. 그걸 이제 위임장을 제출한 거, 그걸 이제 자료를 뭐 사본이든 원본이든 보자고 얘기하니까 우리 사무부에서는 그만큼 행정적인 미숙한 탓으로 인해서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사는 자료가 부진하고 또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사 총회의 성립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무효, 당선 무효라는 어떤 판결이